안녕하세요. 매드토커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러우 전쟁 30일 부분 휴전, 젠슨왕 기조연설도 막지 못한 뉴욕 시장의 하락, 버크셔 해서웨이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물산 이토추 상사 스미토모 상사 마루벤이 지분 확대에 해당 주식 급등세, 독일 5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792조 원의 특별기금 역대급 돈풀기에 증시 초강세, 대한민국 증시 화학 대표주의 강세, LG화학 특징주입니다. 자, 이제 약발이 다 한 걸까요? 뭐를 해도 먹히지 않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이런 미국 시장 같이 속이기 힘든 거 있죠. 미국 시장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른바 잡주라고 불리는 것들은 조막손 내지는 일부 세력들 막 무슨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우리 실제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정말 나왔죠? 그런 게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었죠? 휴대폰을 뭐 걷어서 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휴대폰을 다 걷어서 묶어놓은 다음에 그 휴대폰으로 여러 대로 조작을 해서 시세를 조종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은 작은 종목들이나 거래량이 없으면 그렇게 진짜 그런 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시세를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은요. 미국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나요? 블랙록도 흠접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 시장 같이 큰 어떤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이 거대한 종목들 이런 것들 뭐 서학개미 분들이 아무리 많이 샀다고 해도 그 태평양 바다에 세 발의 피나 오줌에 불과해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세력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차트가 거의 모든 걸 대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말하는 거지 사실상 기술적 분석을 보고 나서 이 차트의 무너짐을 보고 거기다가 핑계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오르면 오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 핑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차트가 망가져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젠슨 왕이 뭐 기조연설을 했을 때 GTC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차트가 예쁠 때는 젠슨 왕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비전이 좋아서 올랐다. 이렇게 사실 차트의 모습을 보고 사후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고. 지금같이 차트가 망가져가지고 꼬꾸라지고 있을 때는 젠슨 왕의 기조연설이 안 먹히네라고 핑계를 갖다 붙이는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차트가 예뻐지거나 차트가 망가지면서 이른바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존재가 모든 것을 관장하여 이 차트의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타이틀을 단 것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부분 휴전도 젠슨왕 기조 연설도 막지 못했다. 이것도 사후 해석이죠. 어떤 내용이 얼만큼의 비율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하락세를 이끌어냈는지는 미스터 마켓만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냥 사후 해석은 여기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30일 부분 휴전이 미국이 휴전을 제안한 것보다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시장에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쳤다라거나 아니면 젠슨왕이 기조연설을 했지만 지금까지 내놨던 것보다 이제 파급력이 없다거나 이런 것이 뭐 어느 정도 중첩이 되어가지고 망가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정확히 세밀하게 몇 퍼센트, 몇 분의 1 정도의 영향을 얼만큼을 미쳤는지 누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도 얘기 못합니다. 신이라는 존재 위에 미스터 마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차트를 보고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미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서 조정권에 이르러서 조정할 타이밍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멈출 타이밍이 아니에요. 바닥이 출현을 하려면 V자 급반등이 나온다던가 W자 쌍바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계속 오를 수 있는 이 요소를 갖다 붙여가지고 계속 희망 고문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사실. 아까 누누이 말했듯이 미국 시장이라는 것 그리고 거대한 기업들은 누구 일정 세력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그래서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죠. 그렇죠? 다 넘어갈게요. 다우 넘어가고요. 나스닥 넘어가고 차트만 볼게요. 자, 나스닥 약하고요. S&P 500도 약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보세요. 자, 이 4대 지수 누구도 지금 두 번의 쌍바닥이 출현하지 않았죠. 언제나 바닥에서 탈출할 때는 두 번의 W자가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W자가 그려지고 지금 밑바닥을 탈출하기 전까지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안 먹혔거나 하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슨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푸틴이 전격적으로 모든 거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W자를 그리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없으면 그럼 또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푸틴이 다 받아들였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시장에 안 먹힌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거 다 그냥 사후 해석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도 그 뭐 차티스트들이 차트에만 굉장히 저기해서 차트로 모든 걸 해석한다고 하면서 무슨 일정 어떤 차트의 특정 요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마치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제재를 많이 받고 뭐 망하는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뿐이지 사실은 순수하게 차트의 움직임만 보는 거 그게 저런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증시나 거대한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옆에 이슈들 있잖아요. 이게 다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젠슨한 기조연설 어떤 분은 기조연설 보고 야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았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이제 젠슨아 얘기하는 거 맨날 똑같네 더 이상 이제 발전의 속도가 느려졌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슈는 누가 보느냐 틀리단 말이에요. 자, 독일 증시를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 다시 신고가에 도달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니까 여기다 이제 5천억 유로 792조 원 역대급 돈을 풀어가지고 독일 증시가 좋았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 꼬꾸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뉴스가 나왔을까요? 5천억 유로 792조 원의 특별기금을 편성해서 돈을 왕창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증시는 뭐 때문인지 체력이 약해서인지 안 먹혔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사후의 해석이죠. 그 결론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차트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슈를 갖다가 자기 요거에 맞추어서 해석해서 바꿔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차트의 움직임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게 그게 우선이지 이건 해석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자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붙인 거죠. 5천억 유로 돈 풀기 해서 오른 것 같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뭐 때문에 올랐는지 몰라요. 미리 차트는 이미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 독일 증시가 강한 거는 팩트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질 증시가 강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브라질 증시가 지금 강한 이유를 그거를 나중에 해석으로 갖다 붙이는 건지 그 해석을 갖다 붙이는 그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할 때 추격 매수를 해서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뭐 브라질 증시가 뭐 때문에 좋았느냐는 나중에 나오고 그 이유도 갖다 붙인 거라고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미스터 마켓만이 알고 있는 이유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서 해석해서 붙이는 거는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기사 쓰는 사람들이.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시세의 변화를 차트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시점을 포착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뭐 때문에 좋아가지고 고점 돌파했는지 이유를 뭐 자기가 논문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미 없는 행동 같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지금 쌍바닥을 W자 그리고 올라가면서 21선 돌파했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 뭐 인도가 무슨 정치 경제에 안정이 왔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독일처럼 돈을 풀었던가 아니면 신흥국 증시에 유리한 무슨 유가가 움직였던가 그런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사후에 해석하는 거는 그건 이제 기자가 되시면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 전고점 돌파시켰죠. 아주 흐름이 좋고요. 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심천이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중국의 이슈, 뭐 독일의 이슈, 뭐 미국의 이슈 말할 건 거리가 정말 많아요. 이 기사거리가 많다고 하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판을 보시면은 무슨 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안 좋으니까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이 부분. 이거는 사실 차트의 그림으로 그냥 알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미국 증시는 꼬꾸라지는데 상해 심천은 올라간다. 그냥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럼 이제 미국 증시가 내려가고 중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의 그 자산을 수익 실현하여 중국 증시를 옮겨 타서 뭐 이거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옮겨 타서 초과 수익을 노릴 수도 있겠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뭐 거기 미국은 뭐 젠순환 기조연설이 안 먹혔고 상해 심천은 경기 부양책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기대감을 오른다. 이런 것까지 다 서술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케이 증시 지금 급등하고 있죠. 자, 어제 투갭이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1선은 완전 안착하여 이제 60일, 120일선으로 지금 전진을 하기 시작하죠. 이 각도를 보세요. 이 각도보다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가파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반전의 신호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지금 인도 증시는 W자 그렸잖아요. 이건 W자보다 더 강한 상승세입니다. 이 각도를 이겨낼 정도의 가파른 각도로 꺾어 올리는 완전 역V자죠. 이거는 W자보다 더, W자는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W가 나오는 거지, 이건 W가 안 된 게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W자가 굽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굽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W가 보이는 거고, 이건 W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급등했기 때문에 더 강한 거예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봅시다. 대만은 지금 니케이보다 약한 모습이죠. 그렇죠? 11선 돌파 못했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증시 아주 좋습니다. 자, 웬일이죠, 이게 정말? 2020년도 초에 반짝할 줄 알았더니만 지금 3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봄으로 들어가는 이 초입의 시점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자, 갭을 다 메웠고요. 지금 268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기세가 좋아요. 대신 21선에 막혀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가 역시 형님 노릇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오늘도 코스닥은 약보합이네요.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완전히 죽질 않았어요. 참 죽으려고 하면 살아나고 죽으려고 하면 살아나네요. 그렇죠? 3일 전에 장대 음봉 나와서 망가질 줄 알았더니만 또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수렴하고 있죠. 수렴. 그렇죠? 여기서 한 방향으로 쭉 갔잖아요. 달러 가치가 급등했잖아요. 쫙. 여기 거의 지금 2024년도 10월 달부터 12월 2개월 동안 한 방향으로 쭉 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방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향성이 없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동평균선이라고 봉 다 밀집시키고 있죠. 지금 이게. 항상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실타래 같은 거거든요. 실타래가 풀리면 한 방향으로 쫙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실타래를 모으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모으는 과정이죠.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곧 오는데 지금 여기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건 뭐라고요? 뒤로 가볼까요?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결국. 자, 이거 다음에 나와요. WTI는 별 볼 일 없고 70달러 아직도 못 깼어요. 자, 오늘 1240억 다시 사는데 자, 코스닥은 938죠. 수급이 코스닥은 좋지가 않아요. 자, 뒤로 가볼까요? 거래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수급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 달 내에 이런 구간이 없었죠. 이렇게 이틀 연속 합해서 1조 산 적이 없어요. 지금 1조 판 적만 있었지. 수급이 완전 변했죠. 오늘도 1240억이면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렇게 되면 3일 동안 한 1조 5천억 원 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수렴형이 밑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저게 계속 쭉 이어지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거를 또 이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왜 들어왔나를 분석하는데 투자자분들이 그걸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논문을 쓰지 않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외국인 수급이 왜 들어왔나 그 이유를 몇 프로인지를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추정해서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써야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없고. 뒤로 가겠습니다. 그냥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차트를 좋게 만들어내만 알면 돼요. 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B, JP모건 체이스, 비자 요거 3개만 플러스 났거든요. 자, 뒤로 가볼게요. 방어주죠. 방어주만 플러스 났어요. 자, 일본 오늘 시가총액 1위 도요타가 2.5로 아주 좋은 모습이고 닌텐도 지금 스위치2 가을에 나오죠. 3.07 지금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미쓰비시가 2.24 오르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은 오늘 일찍 제가 방송을 들어서 캡처 못했습니다. 대만은 10시에 열리죠. 10시에.
9시에 열리는데 시차가 1시간이라서 실제적으로 10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0시에 하는 거랑 똑같다. 시차가 1시간 있습니다. 대만은. 자, 버크셔 해서웨이 A랑 B 놔뒀는데 A는 한 주가 비싸서 B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죠. 자, 버크셔 해서웨이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일본에 이제 그 주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밝혀졌어요. 이토츠 마르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일본 종합상사 지분을 종합 평균으로 해서 8.5에서 9.8로 확대했다. 이미 그 주주 서한에서 10% 이상 두 자릿수로 확대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5개 기업을 다 올렸다. 이런 지금 소식이 일본 거래소에서 나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본에서 올랐겠죠. 일단 귀주모테주 오량액 중국부터 볼게요. 좋죠? 뒤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심천은 요즘에 누가 활약하고 있죠? 네, 1등 CATL이 별 볼일 없는데 지금 비아디가 날아가고 있어요. 비아디가 역사상 신고가를 갔거든요. 지금 비아디의 차세대 충전 기술이 시장으로부터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지금 테슬라가 약한 이유로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사후 분석이죠, 사실. 테슬라가 꼬꾸라진 게 앨런 머스크의 어떤 먼 미래의 어떤 몰락을 예상하고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미스터 마켓만 알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것이 아닌가 하고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차세대 충전 기술을 내놨는데 경쟁사 대비 충전 소요 시간이 압도적으로 단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비아디를 사고 싶은 구매 심리가 요게 하나 더 늘었어요, 요소가. 충전을 자주 해버리면 충전 소요 시간이 단축돼 버리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충전 소요를 자주 들려야 된다는 단점이 없어지니까 비아디 자동차로 몰리게 되고 비아디가 세계에 진출했을 때 테슬라의 점유율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는 신고가를 갔죠. 테슬라는 어제도 떨어졌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인과관계를 쓸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비아디가 올라오고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근데 비아디가 지금 충전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좋은 부분이 테슬라의 몰락에 얼만큼 몇 프로 기여해야 하는가는 몰라요. 누구도. 자, 도요타 자동차 오늘 아주 좋죠. 혼다 자동차도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미묘한 시점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몰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 지금 순간적으로 한 40-50% 마이너스 나신 분들 많아요. 고점에. 단기 고점에 몰려서. 도요타 지금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전기차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비아디는 새로운 차세대 충전 기술 내놨고 테슬라의 이 단기적인 하락세를 뚫고 도요타랑 비아디가 부양되고 있다. 주가가. 이 사실은 딱 보이죠. 차트로.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는 뭐 별 볼일 없고요. 뒤로 가볼게요. 일본 거 보겠습니다. 자, 이토츠랑 마루벤이 두 개 뛰어났는데 급등하고 있죠. 자, 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방어주 성격으로 올랐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대부분 손해보험 회사로 지금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익이 뭐 방어주 성격이기 때문에 살짝 강보합으로 올랐지만 그 내용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일본의 상사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일본 증시가 열리자마자 이토츠랑 마루벤이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5개 기업 중에 나머지 3개 기업도 다 급등하고 있어요. 정말 부럽죠. 상사 기업이 급등을 하고 있다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어제 겁니다. 대만은. 그렇죠? 대만은 10시가 넘어야 돼가지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업종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위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지금 한 종목이 이 전체 섹터를 왜곡시키는 게 많아서 실제적으로 볼만한 거는 석유화학.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SK케미칼. 자, 우리나라 내노라는 화학 대기업들 다 지금 들어가 있죠. 뒤로 가볼게요. LG화학, 롯데케미칼이 특히 지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순수 화학 업체니까요. 물론 LG화학은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는 NCG를 갖고 있는 기초유분을 뽑아내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있고요. 차트 비슷하죠. 이게 월봉으로 보면 더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LG화학이 올해 1분기 흑자 실적 전망에 7% 오르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실적 호인 요인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했지만 영업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 확대, 미국 합작법인 판매 증가로 인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공통점은 NCC를 갖고 있는 업체라고 했죠. 기초 유분을 뽑아내야 되는데 기초 유분이 그리고 나프타 크래커 센터라고 했잖아요. 나프타가 어디서 나냐면 원유에서 뽑아낸 것에서 일부가 나프타로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 WTI 가격이 $70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프타 가격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프타에서 뽑아내는 이 기초 유분의 가격만 조금 올라주면은 마진이
정유사보다는 조금 좋은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워렌 버핏이 옛날에 삼성전자 폰도 썼다고 했는데 애플에만 투자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냥 한 바램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바램입니다. 한 줄 매드평. 상사병에 걸린 워렌 버핏. 우리나라 화학주에도 상사병 하사하면 안 되겠니?